이번에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는 시즌 초에 구하기 정말 쉬운 장비들로 준비를 했어요. 일부러 이제 여러 세팅을 돌려보면서 이제 투구도 여러 가지를 써보고 유니크 신발도 써보고 해봤는데 이 세팅이 스타터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팅 자체를 이걸로 완료한 상태고, 일단 장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타뷸라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제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 기준이고,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 시즌 초반에 타뷸라나 구하셔서 팔각 사이러스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략글은 초보자들을 위한 스타터 공략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유 다른 갑옷인 지옥불 외투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옥불 외투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데미지 옵션도 굉장히 준수하게 붙어 있고 애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붙어 있어요. 바알 예봉만큼 붙어 있죠. 또한 이 갑옷을 착용하면은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토템에게 중요한 치명타 확률을 챙길 수 있고, 이 화염 스킬 잼 레벨을 올리면서 DPS의 높은 상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당연히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의 디버프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낮은 마나 상태 시 받는 주문 피해 25% 증가거든요. 이 낮은 마나란 35% 이하를 말해요. 즉 35% 이하로 마나가 떨어지면은 쉽게 말해서 받는 주문 피해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마나통을 35% 이하로 떨어뜨리면 위험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나 플라스크의 최대 마나 상태에서 플라스크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이 옵션을 사용해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나중에 스킬을 사용하죠. 그럼 마나 상태가 이 마나 회복 상태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매크로처럼 마나를 채워주신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이 플라스크를 같이 사용해주면은 이 디버프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효과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투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투구는 방어도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 옵션을 채택한 이유는 화염 피해가 붙어 있고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냉기 저항, 그리고 동각, 최근 화염 스킬, 여기서 이 말하는 화염 스킬은 신성운의 토템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화염 질주가 될 수도 있고 인화성이 될 수도 있죠. 이걸 사용하면 동결에 면역돼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크의 동결 이 옵션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크에 냉각 이거 붙였습니다. 하여튼 이 투구는 가격 면에서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가격은 굉장히 갑옷 제외하고 저렴하게 채택이 됐어요. 일단 가격은 나중에 설명 다 끝나고 한번 닌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짧게 보여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일단 이 투구 같은 경우에는 1카 이하였습니다. 시즌 첫날 기준. 그리고 이 갑옷 같은 경우는 아마 2.5액에서 3액 정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2.5액에서 3액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시즌 초반에는 6링크 갑옷이면은 어떤 갑옷이든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옷은 그나마 싼 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목걸이를 설명드리면은 이 목걸이도 가격 같은 경우 1카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민첩과 힘이 붙어 있죠. 민첩과 힘이. 이 민첩과 힘은 토템, 하이르펀트에게 있어서 부족한 능력치를 굉장히 잘 메꿔줘요. 알다시피 하이르펀트는 지능 캐릭터라 민첩과 힘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걸 이 목걸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투사체 속도, 토템의 사정거리죠. 그리고 이동 속도, 투사체 피해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정말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목걸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루의 수를 채택하였고, 그 다음에 고유템인 에센스원. 에센스원은 시즌 초에 한 13에서 14카 정도 해요. 근데 이거를 채택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오라를 하나 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열광을 활용했죠. 이 열광을 통해서 데미지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어,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는 만큼 단점도 있겠죠. 이걸 사용하고 만약에 마나 점유를 없애지 않은 다른 오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오라 스킬의 만화 점유가 상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전령 스킬 하나, 열광 스킬 하나, 그리고 정밀함, 낮은 레벨, 5레벨짜리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에센섬을 하나 활용해 주었고, 그 다음 고유템으로 변화의 바람을 채택했어요. 변화의 바람은 이제 시즌 초 기준으로 한 5카 정도 해요. 3에서 5카 정도. 근데 이 변화의 바람을 채택한 이유는 일단 방어도 베이스에다가 생명력 옵션이 붙어 있고 투사체 속도가 붙어 있어요. 즉 여기서 목걸이의 투사체 속도 30%, 변화의 바람에서 30%, 총 60%죠. 이 60%만 있으면은 매핑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쾌적하게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투사체 속도를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매핑을 들어가면은 정말 매핑이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버프가 붙어 있겠죠. 당연히 좋은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동 속도 감소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 이동 속도 감소는 카루이의 목걸이를 통해서 상쇄시킬 수가 있으며 사실 토템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끔살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 감소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급발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적을 밀어내는 옵션이 붙어 있고 스트레스 피해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 장비들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일반 장비 같은 경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효 옵션을 적어 드릴 거예요. 하단에다가 그 옵션대로 챙기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3개 말이라 그런지 10카에 구했어요. 일단 옵션은 3개가 붙어 있죠. 딱 3줄 붙어 있어요. 일부러 다중 크래프트 안 달았습니다. 3줄 붙어 있는데 일단 고정 옵션은 원소 고정 관통이 붙어 있고 개인 옵션 한 줄이 붙어 있죠. 화염 개인 옵션이 한 줄 붙어 있고 주문 피해, 만화 최대치, 인내 충당당, 피해 증가. 왜냐면 저희는 힘의 신념을 쓰기 때문에 인내가 3개까지 쌓이죠. 그리고 크래프트로는 주문 피해를 붙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뭐 크래프트에는 비교를 해봐서 적도 자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뭐 시전 속도나 치명타 피해 배열 붙이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마 이 개인 옵션이 붙은 게 원래 쉐이퍼밖에 없었지만 전쟁 군주가 생겼기 때문에 시즌 초에 전쟁 군주를 잘 보신다면은 이 베이스를 이제 쉽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매물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개인 옵션이 붙어 있는 혹은 개인 옵션이 아니더라도 다른 준수한 옵션이 붙어 있는 뭐 셉터나 마법봉이 올라온다. 항상 체크해서 바로바로 좋은 매물을 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패 경우에는 토템 소환 붙어 있는 걸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뭐 애쉬 25 붙어 있고 생명력 51, 레지가 붙어 있는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방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스웨이퍼 방패가 시즌 초에 약간 가격 방티기가 굉장히 심해요. 가격 방티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마법봉이나 셉터를 쌍으로 끼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스웨이퍼 방패를 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일단 이 방패를 만드는 방법은 변화의 오브를 통해서 이 토템 수환 옵션을 띄운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옵션이죠. 아마 토템 수환만 붙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토템 수환이 접두거든요. 전미의 옵션이 하나 붙고 이제 리가 로그, 제왕의 여보를 사용하면서 3개의 옵션이 붙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 옵션이 랜덤으로 붙기 때문에 뭐가 붙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만약 좋은 옵션이 붙으면 밑에 다전 크래프트를 붙이셔도 되고 다전 크래프트 비싸잖아요. 아니면은 뭐 카오스 오브를 쓰긴 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매물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옵션은 주문 치명타 확률, 생명력, 레지 요거 3개만 중점적으로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중에 옵션이 3개가 들어있다. 그럼 그 방패가 전 좋은 방패라고 봅니다. 시즌 초반 기준으로. 그리고 방패는 추천드리지만 1액 미만으로 사길 추천드려요. 1액 이상으로 가면 너무 비싸거든요. 1액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 가격의 방패를 살 바에는 쉐이퍼 베이스 방패에 보시면 토템 수환 하나가 붙어 있죠. 여기에 대속자 방패의 격분 최소 2개가 붙어 있는 방패가 있어요. 그거를 이 각성자의 오브를 통해서 합체시켜주면은 최소 격분 2개와 토템 하나가 확정적으로 붙어 있는 방패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수적인 옵션이 붙을 거잖아요.
근데 부수적인 옵션이 붙었어. 근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 옵션 하나가 떴네? 그럼 3옵션이죠. 제가 3옵션까지는 쓰라고 했죠. 3옵션이에요. 근데 크래프트까지 붙일 수 있으면 4옵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각성자의 오브를 활용해서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각성자의 오브는 시즌 초반의 시세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시즌 초반에 저렴하게 풀린다고 하시면 제작을 하는 거고, 안 된다면 쌍수나 토템 수한 그냥 적당히 저렴한 방패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경우에는 쌍보석 반지를 활용했어요. 레즈를 챙겼죠. 그리고 이 반지에 이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에센스를 활용하는 건데, 발작의 에센스라는 에센스가 있어요. 이 에센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반지에 개인 옵션을 붙여줍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이 개인 옵션이 딜 상승에 높은 영향을 끼친다고. 개인 옵션.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옵션을 챙겨주었고, 이 개인 옵션을 통해서 이 개인 옵션만 붙으면 좋겠지만 다른 보수적인 옵션이 붙게도 돼요. 근데 이 다른 옵션이 붙는 과정에서 유효 옵션이 붙어주면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안 붙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나는 이런 로또성 제작 반지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들어가서 쌍보석 반지의 생명력이나 저항이 붙어있는 옵션을 챙겨주시면 돼요. 혹은 화염비에 그리고 시전 속도가 붙어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여튼 이 쌍보석 반지는 본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즌 초에는 발작의 에센스를 통해서 만들 것 같아요. 왜냐? 발작의 에센스는 비싸봤자 2카밖에 안 해요. 쌍보석 반지 하나 주워다가 발작의 에센스 발라보고 쌍보석 반지 한 5개 쌓아놓고 발작의 에센스 한 5개 쌓아놓고 발라서 제작하시면 돼요. 이거 싫으시는 분들은 거래소 가서, 왜냐면 이 에센스 반지는 잘 안 팔거든요. 에센스로 작업이 된 반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생명력이나 레이지 옵션, 뭐 마나 옵션 붙어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리띠와 신발에서 레지와 생명력을 중점적으로 챙겼어요. 보시면은 생명이 높은 수치로 붙어 있고 저항이 3줄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와 이레지가 붙어 있지만 여기다가 생명력 크래프트를 집어넣어서 생명력을 챙겨주었어요. 아마 이거는 시즌 초에는 가격이 몇십 할 거예요. 비쌀 수도 있어요. 정말 옵션이 좋으면은. 근데 이거는 에센스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저항이 붙어 있는 에센스나 생명력이 붙어 있는 에센스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고, 뭐 밑에 여유가 있으면은 생명력이나, 만약 생명력이 없는 상태다 그럼 생명력 크래프트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생명력이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레오 관련된 크래프트가 있는 분들에게 뭐 피해를 붙여달라 해서 피해를 붙여줘도 됩니다. 피해는 일부러 가장 낮은 걸 붙였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인챈트를 받았어요. 이 인챈트는 3차 라비, 3차 전직 인챈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챈트가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딜 상승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최근 4초 이내에 치명타가 없었던 경우 치명타 확률이 90%가 증가되잖아요. 근데 이 90%가 항시 증가해요. 왜냐? 이 캐릭터의 치명타는 토템이 발생해요. 본체가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는 나의 옵션을 따라가지만 치명타는 내가 발생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90%가 토템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챙겨주면 정말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라비에 2배 인챈트를 들고 갔어요. 왜 3차 라비를 갔느냐? 시즌 초에는 아시다시피 전직하기가 힘들잖아요. 4차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곡물을, 6가지의 던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3차 전직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플라스크 60레벨 해서 즉시 회복을 사용하였고 동결 및 냉각을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마나 플라스크는 최대 마나 상태에서 플라스크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 그리고 출혈 제거를 사용했으며 수온 플라스크에는 방어도 옵션을 붙였어요. 왜냐? 이동 속도도 좋기는 해요. 하지만 이동 속도는 제가 말했듯이 급발진을 해서 죽게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저자본 세팅이기 때문에, 스타터 세팅이기 때문에 사실 이동 속도가 살짝은 사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도 옵션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 플라스크를 통해서 부족한 방어도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시전 속도 11% 증가. 이 옵션을 체형에서 DPS 옵션을 최대한 플라스크에서 활용해 주었으며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실험자의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는 정말 핵심이에요. DP 상승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머리권에서도 치명타 및 치명타 피해에 기반한 DPS 세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 플라스크의 크래프트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건 어디서 구하느냐? 카타리나를 잡으면 카타리나가 잿더미 단지를 줍니다. 거기서 이 잿더미 단지에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이 크래프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 카타리나를 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크래프트샵 가서 한 5카에서 10카 정도 드리고 이 크래프트 달아주세요 하면 이 크래프트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래프트를 제작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치명타 확률의 행운 정연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치명타가 안 터졌어. 한 번에 더 이 치명타를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치명타 세팅인 저 이제 스타터 공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DPS 상승을 당담해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설명이고 추가적인 거는 밑에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